네, 반갑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아침에 일단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눈에 띄게 일단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좀 덜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자, 연기금이 더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바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어떤 매수 전환,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또는 금융투자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상황들에 연결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제 많은 희망을 걸기시기에는 조금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추세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좀 보시면은요, 양봉이에요. 자, 아침에 1.5% 마이너스 1.8까지도 빠졌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2734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가 조금 나오기는 했어도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온다라면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상당히 좋죠. 왜냐면 많이 내려가서 걱정됐었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분위기가 또 많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상에서 모습을 보더라도 아침에 저점 잡아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위치가 되겠죠. 2745포인트, 즉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전환이 되게 된다면 2745포인트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지만 형성된다면 큰 문제 없이 추세는 상승을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닥은 이미 플러스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된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저항권대 진입하면서 어제 같은 상황이죠.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저항대를 이제 돌파가 시켜주느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조정을 들어갔느냐, 그 부분들인데, 지금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회복세, 그 다음에 수급의 어떤 움직임들 보게 된다면, 상승세로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올라오진 못해요.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자유스럽게, 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할게요. 수급동에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아까 1000억원까지도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600억 정도. 근데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워낙 지난번에 매수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팔아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지금 순매도가 1000억 넘게, 500억 넘게 1000억 가까이 진행되다가 지금 순매수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매도가 나왔던 물량을 그대로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기금 쪽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는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도를 멈추고 살짝 다시 추세가 바뀌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게 연기금이 더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 또 외국인이 따라 올라가 준다면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도 나도 같이 갈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저점권에서 일단은 약간의 차익 실현, 즉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들어왔을 때 더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에서는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연기금도 매수를 많이 확장한 모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의 방향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특별하게 매도가 더 많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빨간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장중에 낙폭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늘인가 아닌가 싶기도 했을 텐데 바로 또 올라가니까 에라이 또 놓쳤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하세요. 매수 포인트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또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또 괜찮아졌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카카오가 반등이 좀 있어요. 카카오 반등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반등을 치게 되는데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 골든크로스를 동반했을 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심리가 좋아지면서 그 다음 저항 때까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추세가 지금 하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93,600원인데 10만원까지 올라가 봤자 먹을 만한 게 6, 7% 정도밖에 안 되죠. 6, 7%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하향 추세다. 약간 대응하기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매수해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네, 길게 보실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정식으로 종목을 잡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을 굳이 활용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단기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진행될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인데, 그럼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죠.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하락 이후에 진행이 됐다가 저항대를 넘어서서 상승이 진행되는 거,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상승시키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원랜드는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면 되겠죠.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갈 때 이거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동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항을 넘어가는 종목들, 요즘에 위드코로나 쪽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시는 거, 그것이 바로 수익을 내는 하나의 방법을 보시면 되겠죠. 호텔신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85,000원, 9만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항을 넘겼느냐 넘기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나와도 괜찮은 위치이긴 한데 아직 골드크로스나 이런 것들 나오지 못했죠. 반등이 나온다면 20만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네, 일단 상황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 이제 셀트리온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하고 똑같아요. 단기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추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도 단기적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또 내려간 모습이고요. LNF 1%대, 펄어비스,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네.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없을 거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가차 없이 네, 진행이 될 거고,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주가가 위쪽에서 내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젠 최근에 제가 욕을 좀 해가지고 그런지 주가 오늘 반등을 좀 하네요. 진단 키트인데 왜 못 가냐 뭐 등등등 붙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덩치가 좀 커진 그런 좀 두꺼운 종목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주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기관 쪽 움직임 먼저 좀 보시면은요. JYP 엔터, 오늘 엔터주도 좀 움직임 괜찮은 것 같아요. JYP 엔터가 지금 5.3%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강원랜드 매수 들어왔네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하이브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지금 단기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인데 오늘 그 엔터주 쪽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YG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많은 편이네요. 연기금 쪽인가요? 네, 금융투자 쪽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연기금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투신 쪽에 매도가 좀 있었군요. 투신 쪽 매도가 좀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그러면은 투신 쪽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매도가 같이 삼성전자 쪽에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순매도, 연기금을 샀지만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들 계속 팔아요. 네이버, LG이노텍도 지금 조금 더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좋은 위치에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 매도 더 떨어졌네요.
있네요. 신저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LG화학 등등등 매도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규모가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실 이유는 없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현대차 지금 4일째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SM 역시 저기 그 엔터 관련한 종목군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는가 본데요. 네, 하이닉스는 아직 관망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그 외국인 매수에 대한 영향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후에 하이닉스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주, 오늘 엔터주 쪽이네요. 엔터주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해서 금융섹터까지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분위기는 일단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위드 코로나 쪽에서 이제 카지노 관련한 종목에서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쪽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경도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팔아 먹고 있는 것은 LG화학과 H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네이버, 한전기술 뭐 등등등 매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상황을 딱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일단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변수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변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금리에 대한 변수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악재가 조금 너무 무겁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하시던 대로요. 조금씩 진행하시되, 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매매를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적 반등에 무엇보다도 속지 않도록 항상 추세를 확인하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